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시간이죠. 지난 시간은 물리학원의 전체적인 소개 그리고 평가 기준 설명했는데요. 평가 기준이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공지됐던 건 지난 시간에 공지됐던 건 1학기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수행이 40%였는데요. 이 기준이 코로나 때문에 중간 40, 기말 40, 그리고 수행 20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여기랑 똑같이 기존 거랑 똑같이 객관식은 70%, 70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술형 30%, 30점이고요. 객관식 70%, 70점, 서술형 30%, 30점. 수행은 지금 현재는 발표 10%, 그리고 실험 10%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이것도 일단 코로나 지켜보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2학기도 요거 기준안은 똑같습니다. 범위는 기존에 알려드렸던 것까지는 꼭 똑같고요. 그럼 첫 번째 챕터 역학과 에너지 봅니다. 역학, 여기서 역은 힘력자겠죠. 힘에 대한 학문과 그리고 또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배울 단원을 배우는 단원이고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요 관련된 건 뭐냐면 자유낙하,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 낙하할 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는데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증가한다 라고 했었고, 요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랑 혹시 기억날지 모르는데 수평으로 비스듬하게 떨어진 물체는 어떻게 된다? 같이 떨어진다, 이거 했었거죠.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령으로,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랑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해준 물리량이다. 그리고 충격량은 충격을 가해준 정도, 그래서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와 작용한 시간의 곱을 나타내는 걸 충격량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은 같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안전도구, 에어백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번 단에서 할 건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한위 단어를 중단원으로 힘과 운동, 그리고 열과 에너지, 시공간과 에너지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힘과 운동을 배웁니다. 힘. 이 힘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1. 힘과 운동. 이 힘이라는 게 좀 어려운 건데 머릿속에 있는 힘이랑 그리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 이유가 이제 물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고요. 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쪽에서 좀 더 나올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힘이 세다 약하다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빨리 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건 같은 일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했는지 그걸 일을 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물리에서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그리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구체적으로 그건 좀 뒤쪽에서 이제 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걸 제대로 보여주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로 할 건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 무브먼트,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거의 학습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럼 여러 가지 운동의 사례, 운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학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거,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면, 요즘에 이제 택배를 공중 드론으로 날린대요. 이게 워낙에 먼 거리다 보니까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강이나 아니면 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배 타고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드론에 실어서 그냥 갖다 준다는 얘기죠. 그림을 보면 배달 장소가, 출발지는 요 건물에서 배달 장소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길을 따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곧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공간상의 운동을 이제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동 거리라는 표현이랑, 그리고 또 변위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좌표 평면에다 표현하면,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X축, 이제 Y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X축, Y축 공간상에 표현할 때 요 점을 A 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점을 B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A에서 B로 쭉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동한 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물체가 움직인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총 경로라고 합니다. 총 길이 간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간 길. 그래서 A에서 B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 길이라고 얘기하면 A에서 B로 간 것과 B에서 A로 간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이동 거리에서는 길로 짜라서 A에서 B로 간 길과 B에서 A로 간 길이 같은가요? 틀린가요? 길이니까 같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만이면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입니다. 방향이라는 것도 없어요. 변위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변하는 위치, 그래서 이거면 위치 변화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변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시작점에서 도착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크기도 존재해요. and 또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그러니까 방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 이동거리랑 차이 나는 점은 뭐냐면요, 이동거리는 좀 전에 그렸을 때, 좌표 평면에서 그럴 때 A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간 길의 경우는 다른 경우로 얘기하면 A에서 점선을 따고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요 길과 좀 전에 점선과 실선의 경우는 틀린 거죠? 이해되나요?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랑, A에서 이렇게 포물선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점선으로 간 거랑 간 길은 틀리죠? 그런데 변위로 표현할 때는 A에서 B로 실선으로 가든지 점선으로 가든지, 시작점은 A일 테고요, 도착점은 B라는 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선으로 그려놓은 이렇게 그려놓은 이것도 이동 거리가 될 테고요. 물론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이것도 이동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은 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건 이건 뭐니? 그렇죠. 이건 변위입니다. 위치의 변화만 나타낸 거죠. 그러면 점선으로 간 거리라고 하더라도 실선으로 간 거리라고 이동 거리라고 하더라도 변위는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이동 거리라고 그리고 또 변위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움직였던 이 표현을 움직였던 운동한 이런 표현을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면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시간에 따라 변위, 이걸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뭐냐? 바로 속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빠르기죠. 얼마나 빠른지. 빠르다는 표현, 어떤 게 빠른 건가요? 열나 빨라요. 그죠? 열나 빨라. 상당히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어떤 게 빠른 거니? 어떤 게 빠른 거니? 그럼 그걸 비교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빠르다는 표현할 때는 같은 거리를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시간에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빠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죠. 요걸 약자로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V는 T분의 S라고 나타내죠. 이거의 각각의 단위는 뭐냐면요. S, 이동한 거리니까 대표적인 거 뭐 있나요? 미터라는 거리를 얼마 시간 동안에 갔나요? 또 다른 거라면 킬로미터의 거리를 얼마의 시간 동안 갔나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 속력을 중학교 때 자주 배웠던 그 개념을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가면 여기서 자주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이 있었죠.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하면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또 비슷한 다른 공식이 있는데 뭐냐면 2분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런 공식도 있어요. 그런데 요건 왼쪽에 있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는 언제나 anytime, anywhere 항상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요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or 감소 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오케이, 되나요? 그럼 이걸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속력이었으면 시간에 따른
변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바로 속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빠르기예요. 그런데 요 물리적인 정의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변위입니다. 그래서 요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가 되고요. 요거 약자로 나타내면 V 벡터는 T분의 S 벡터라고 합니다. 물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요 V 벡터, S 벡터 요거랑 차이가 나죠. 쌤이 지금 화살표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낸 거고요. 구분 지어질 때 확실히 요 V랑은 요 속력과 요 속도와는 차이가 납니다라고 할 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가끔씩 한쪽 방향일 때는 계속 화살표를 표시해 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약간씩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이어서 속도 요 개념을 좀 얘기합니다. 속도 이거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벡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얘기하냐면 봅시다. 물론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는 통상적으로 공간에선 보통 3디멘션이라고 하는데 3차원 공간에서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임의의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다 얘기해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대학교 가서 하고요. 공간상의 운동은 공간상의 운동이 열나 어려우니까 3디멘션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2디멘션 이거 통상적으로 보면 좌표 평면에서 X축, Y축 얘기하는 것 이것마저도 어려우니까 물리학 1에선 이것도 안 하고 1디멘션까지만 합니다. 뭐니? 오른쪽, 왼쪽 이렇게 수평선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봅시다. 속도로 나타내면 크기는 단순히 숫자 1, 2, 3 이렇게 크다 작다로 표현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우리 원디멘션 직선상에서 운동이라고 얘기할 땐 통상적으로 이쪽을 뭐라고 얘기하니? 오른쪽. 이쪽을 뭐라고 하니? 왼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의 언어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이거 좌표에서 수직선에서 오른쪽은 증가, 양으로 증가라고 얘기하고요. 왼쪽은 뭐라고 얘기해? 음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만약에 제로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은 통상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은 누가 세운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기준이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으로 잡아도 되고요.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잡아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왼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플러스 30m/s라는 속력이 있고요. 속도가 있고요. 마이너스 40m/s라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0m/s라는 속도가 큰 걸까요? 마이너스 40m/s라는 속도가 더 큰 걸까요? 어떤 거예요? 단순히 수학적인 개념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40보단 플러스 30이 큰 거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속도라고 표현했죠. 속도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오른쪽 방향이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 플러스 30m/s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30m/s의 빠르기로 이동하는 물체. 마이너스 40m/s라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으로 40m/s로 날아가는 빠르기입니다. 그럼 누가 더 빠른 거니? 지면에서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이게 더 큰 거죠. 이게 더 빠른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의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순히 뭘 뜻한다?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고 방향을 뜻합니다. 봅시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거 1-2에 있는 자동차처럼 직선을 따라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부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A는 A의 운동 방향을 동쪽, 이쪽을 플러스라고 나타낼 때 표지판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A의 위치가 2초일 때 13m를 지나가고요. 4초일 때 35m를 갑니다. 35m 위치를 갑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시간은 얼마가 흘렀나요? 2초에서 4초까지 갔으니까 얼마니? 2초가 흘러갔겠죠? 그 사이에 몇 미터를 갔었나요? 13에서 35니까 얼마인가요? 22죠? 그래서 A 자동차는 동쪽으로 2초 동안 몇 미터? 22m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A 자동차의 속력은 11m/s일 테고요. 방향은 동쪽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동쪽을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나요?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A 자동차는 플러스 11m/s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속력으로 서쪽으로 달리는 B 자동차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같은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속력이라고 하면 요 스칼라량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11m/s 이건 같은데 뭐가 틀려? 서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이 플러스면 서쪽은 무슨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래서 B는 서쪽으로 같은 속력 2초 동안에 22m를 이동했을 테고 이거는 11m/s인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11m/s라고 나타납니다. 그게 됐나요? 그래서 방향의 기준을 얘기했고요. 확인하기를 한번 봅니다. 자, 집이 있어요. 여기서 민수가 갑니다. 이쪽이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얘기했고요. 왼쪽이 서쪽이야. 그래서 상가까지 갈까 했고요. 그래서 얼마큼 가니? 갈 때는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해서 1 샤프심이 안 나온다. 보자. 갔다 오면서 1분 동안 더 달려서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10m/s로 3분을 달렸고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민수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 거요? 봅시다. 평균 속도는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였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예요.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뭘까요? 그렇죠.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똑같이 10m/s로 1분 동안 간 거예요. 그럼 보자. 총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요? 3분, 1분 합치면 몇 분? 4분 동안에 변이는, 보자,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단위를 통일해야 돼요. 1분은 몇 초다? 60초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상가까지 몇 분 걸렸나요? 3분 걸렸으니까 180초 동안에 10m/s로 갔고요. 그 다음에 1분 동안 갔으니까 몇 초 동안 가서 60초 동안 갔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180초 동안 10m/s로 가니까 얼마야? 1800m를 오른쪽으로 갔고요. 동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1분 동안 몇 미터를 갔어요? 600m를 갔습니다. 그럼 총 변이, 위치 변화는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200m겠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3분, 1분, 4분, 240초 동안에 변이는 얼마인가요? 1200m겠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24분의 120. 그러면 2로 약분하면 10이고, 2로 약분하면 60이고, 2로 약분하면 6이고, 2로 약분하면 30이고, 2로 약분하면 3이고, 2로 약분하면 15고, 3으로 약분하면 5. 그래서 5m/s가 되겠죠. 됐나요? 평균 속력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속력을 하게 되면 또 틀려요. 총 걸린 시간은 4분. 그러니까 240초. 총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 1800 더하기 600이니까 2400m.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240분의 2400m. 10m. 되겠죠?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